안녕하세요. 파산관제 홍익표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서울해생법원 항고심 결정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째 케이스입니다. 채무자가 2017년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거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는 범죄 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 사실이 있는데도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거나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본 결정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걸로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로 해당한 거죠. 이미 징역까지 선고받은 사람이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자기가 좀 뭔가 신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속이고 공급받았으니까요. 원단을 공급하거나 이제 금원을 차용했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다. 위 규정을 문헌대로 적용할 경우에 마지막까지 채권자들이 채무를 조금이라도 더 변제하기 위해서 돌려막기 등으로 노력한 채무자가 채무 변제 노력을 일찍 포기한 채무자보다 면책을 받기 어려워지게 되고, 그렇죠. 1년 이내를 엄격하게 하면은 뭐 그냥 어느 정도 단계에서 그냥 포기하는 게 낫죠. 뭐 돌려막기 할 필요도 없고 굳이 일할 필요도 없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뭐 기존 채권자들한테 변제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마지막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제 상투를 잡아서 피해가 우려되지만 좀 이런 점도 있다는 얘기죠. 돌려막기 등으로 노력한 채무자가 변제 노력을 일찍 포기한 채무자보다 면책을 받기는 더 어려워지지 않냐. 그럼 이러면은 그냥 이론적으로는 변호사들은 파산 면책 받으려면 채무 불이행되고서는 일체 그냥 중단을 하고 스톱을 해라. 이런 조언이 있을 수 있겠죠. 사기적 신용거래 행위에 대하여 한 명의 채권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모든 채권을 면책하지 못하게 된다면 채무자 구제는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사기 판결이 있다 그래도 일단은 원칙적으로 면책 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피해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은 면책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보호받을 수 있죠. 이 사기 판결 받은 거는. 이에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취득한 재산을 기존 외상대금 변제에 사용했고 재산 은닉이나 낭비는 밝혀지지 않은 점. 그렇죠? 은닉은 없다. 낭비도 없다. 사기 피해자 외의 채권자들은 이해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 인정된 채권자들도 대부분 채무자와 상당 기간 신용거래 해온 점에 비추어 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어떤 채무가 있는 채무자, 이제 무슨 장사를 하시던 분인 것 같은데, 서울시장 어디 시장에서 옷장수 같은 거를. 근데 마지막에 이제 뭐 갯돈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돌려막기 하느라고 고율의 어떤 이자를 많이 썼어요. 차용도 하고 시장 상인들한테. 그래서 한 7억, 6, 7억 정도를 이제 채무가 발생해서 파산 신청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신고한 마지막에 이제 물린 채권자들이 한 1억 얼마 된 채권자들이 합세해서 4명이 형사고소를 하는 바람에 법정 구속이 돼서 이제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1월 달이면 1년 6개월 되니까. 이분도 이제 전체 채권은 7억이 넘고 이제 채권자는 한 10몇 명 되는데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이제 한 4명인가 빼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도 1억 한 3, 4천?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6분의 1?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 면책 불허가 시킬 수는 없죠. 일단 면책은 허가하고, 뭐 돈도 있습니다. 일종의 지금 주택을 매도하다가 사행위가 돼서 관제인이 개입을 해서 좀 환수한 돈도 좀 있습니다. 그걸 채권자들한테 한 1억 조금 안 되는데 그 돈을 채권자들 6억에서 한 7억 되는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다 면책시킬 예정입니다. 비록 채무자가 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치더라도 일단은 면책으로 허가해주고, 대신 그 사기 피해를 당한 뭐 3천, 4천, 3천, 5천 해서 1억 한 3, 4천 되는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그
그 사람들이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나머지 뭐 5억 7천, 7억 중에 만약에 1억 3천이고 5억 7천 남죠. 5억 7천에 나머지 채권자들이 만 6명이다. 그 사람들한테는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 사람들은 이의도 안 했고 형사고소도 안 했죠. 오직 이의해서 형사처벌시킨 4명에 대해서만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4명 1억 3천의 채권자들은 평생 시효 연장을 통해서 채무자를 이제 추심을 할 수 있겠죠.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액을.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10번과 같은 사례는 무지 많죠. 그래서 파산에서는 가급적 면책을 해줍니다. 그리고 형사고소한 사람들이 파산법정에 와서 면책을 해주면 안 된다라고 해도 그거는 형사법정에서 당신들이 피해를 받은 게 유죄 판결이 되면 면책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관제인 내지 법정에서 판사님이 직접 채권자들을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유죄 판결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도 면책이 폭넓게 허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선 그 채권에 한해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늘 강조했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고 방송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자주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